라디오 DJ를 맡은 국민 서포터즈 위다스 팀의 진아수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박성혜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서포터즈 박성희입니다. 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등학생 딸내미 둘을 둔 워킹맘입니다. 교복이며 교재며 돈이 안 되는 게 없네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걸 들었는데 제대로 아는 정책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 시청자분께서 저희 주제를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박성혜 씨를 모셔온 이유가 2020년 교육부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게요.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부담에 대해 고민 중이신 사연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학생 1인당 연간 약 18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180만 원이요? 네, 올해는 2, 3학년 학생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내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기대해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국민 서포터즈인 저희가 쉽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 총 10개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 추진, 고졸지역 활성화, 고교체제 개편, 일반고 교육 경량 강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민주주민 교육 활성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 전문대학 혁신 등이 변화의 방향입니다. 정말 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이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유아 대상 정책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창 띄워주세요. 2020년부터는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K-에듀파인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뭔지 알려주세요.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입니다. 교육기관의 예산과 결산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사립 유치원까지? 오, 정말 대단해. 네,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 신뢰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 같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유치원 문제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에 등록을 하는 것부터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예비번호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예비번호를 받는 게 또 어려워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손녀의 유치원 예비번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500학급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중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바로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정책입니다. 오, 미래형.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미래형 학교는 어떤 혁신이 이루어진 곳인가요? 실제로 이 미래형 학교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 어룡초등학교와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서는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촬영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유지영 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미래형 학교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입니다. 창덕여중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균형을 잇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간은 제3의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보관하는 테크센터에는 260대의 태블릿 PC가 있으며 이외에도 360도 카메라, VR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교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놀이방, 복공실 등의 공간이 학습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교육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이 확대되어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이들이 학습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아이들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수 씨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중 어디를 나오셨나요? 저는 일반고를 나왔습니다.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뭔가 특별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 간의 서열화라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저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네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완전 이해 쏙쏙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은 있어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Nope, nope.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뭐지? 고교학점제? 내가 알려줄게.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학점을 이수해서 수업을 듣는 것을 얘기하지. 필수 이수 과목과 선택 이수 과목이 있어서 원하는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2020년도부터 마이스토거를 시작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도록 해. 어때? 좀 도움이 됐니? 채널 고정! 보이는 라디오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2020년 변화한 교육부 정책 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아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대학생인가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과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 이 두 가지 정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대입에 관한 것이겠네요. 혹시 제 대본을 들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DJ 클래스입니다. 그럼 혹시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고 전문가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종과 농술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계적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완성하기로 한 것이 현재 고1부터 중3인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봐야겠죠? 성희씨,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와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있나요? 네, 화수씨의 마음이 곧 많은 고등학생들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과도기에는 글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달라지는 점은 특기자 전형은 줄여나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은 10% 의무화를 하는 등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도구했습니다. 정말 대학 입시 쪽에서도 많은 것이 변하네요. 아까 입시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변화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로나 취업 관련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대학과 전문대학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적인 발전을 팍팍 밀어주는 정책입니다. 팍팍 밀어준다면 요런 거. 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혁신 지원에는 8,031억 원, 전문대학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3,90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2020년이 되어서 바뀌는 교육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도 더 잘 되고 이 교육 정책들로 바뀐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워라. 네,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라보라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